이제 실질적으로 농구슛을 잘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농구슛도 암기 과목이다. 즉, 슈팅을 암기하라입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외워야 할 거를 머리로 암기하듯이 농구슛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즉, 슛을 쐈을 때 잘 들어간 거, 그때의 감각, 그때의 느낌을 몸으로 그리고 머리로 기억하고, 잘 안 들어갔을 때의 감각을 빨리 기억해내서 수정해야 돼요. 수정. 자, 보면은 머리, 몸으로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암기할 거예요. 슈팅을 암기할 거예요. 머리로, 몸으로. 잘 들어갔어. 지금 느낌, 손의 감각, 무릎의 반동, 느낌을 암기해야 돼. 좋아. 계속 암기하고 있어. 이 느낌, 이 느낌. 자, 그러다가 잠시 집중을 안 했어. 짧았으면 지금의 감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힘을 좀 더 실어줘야 돼요. 지금 느낌에서 힘을 좀 더 실어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던지다가 왼쪽으로 빗나갔어. 자, 그러면 지금 느낌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잘 들어갈 때의 감각, 느낌을 계속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안 들어갈 때의 느낌을 빨리 파악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잘 들어갈 때 느낌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팁은 농구도 암기 과목이다. 머리로, 몸으로 암기하라. 자, 그 다음 팁은 공의 포물선을 높게 하라 입니다. 포물선을 높게 하라. 실제로 이것 때문에 슈팅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슈팅 자세도 좋아. 그리고 스냅도 잘 사용해. 타이밍도 좋아. 하지만 공이 만들어내는 궤적, 즉 포물선이 높지 않아 가지고, 특히 포물선이 낮은 경우에는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잘 던지지만 포물선이 낮은 경우, 이런 식으로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포물선이 낮으면. 이런 식으로. 체육쌤의 손가락을 농구 골대라고 하고 카메라를 농구공의 시점이라고 본다면, 포물선이 낮은 경우는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하지만 포물선이 높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이 바라보는 골대 시점이 포물선이 낮은 것보다 높을 때 원이 넓어지겠죠. 자, 그래서 포물선을 높게 던져야 링에 맞을 확률도 떨어지고, 링에 맞아도 튕겨 나올 확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을 높게 던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팁은 뱅크슛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자, 뱅크슛은 아까 말했던 백보드를 맞고 들어가는 슛을 뱅크슛이라고 그래요. 이런 슛.
백보드 맞고 들어가는 거. 자, 이 뱅크슛은 농구 경기에서도 많이 봤을 건데, 특히 이런 경우 뭐 정면이나 완전 측면에서는 보드를 활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골대를 봤을 때 백보드와 각을 이룰 때, 약간 대각을 이룰 때, 뭐 45도 정도 이럴 때는 백보드 슛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골대와 각을 두고 공을 던질 때, 예를 들어 슛의 강도나 방향을 0에서 10으로 척도를 나눌 때, 0과 10으로 척도를 나눌 때 골대와 각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링을 향해 던지면 3과 5 사이로 던져야 득점이 되는데, 뱅크슛을 활용하면은 2.5에서 5.5의 범위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뱅크슛을 적극 활용하는 게 농구슛을 잘하기 위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뱅크슛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팁은 슛 하기 전에 움직여라 입니다. 자, 이거는 연습할 때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정적인 상태에서도 잘 들어가는데, 실제 경기만 하면은 슈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유가 이거죠. 슛을 할 때 수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흐트러지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도 움직이면서 슛하는 거, 슛하기 직전에 움직이는 거, 뭐 러닝 슛 이런 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였다가 슛하는 거. 그래서 슛하기 직전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서 슛하는 러닝 슛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러닝 슛을 연습할 때 좋은 팁 중에 하나가 공을 회전 바운드 시켜서 마치 패스를 받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나는 빨리 움직이면서 수비가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고, 패스를 받자마자 슛을 하는 상황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을 아래에서 위로 회전시키면 바운드 된 후에 마치 패스처럼 나의 몸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내가 슈팅할 포인트에 공을 바운드 시켜놓고 빨리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서 러닝 슛. 이것처럼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실제 경기에서 수비수가 없는 곳으로 빨리 이동해서 패스를 받자마자 슛을 하는 감각을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팁은 워밍업을 제대로 하라입니다. 워밍업을 제대로. 자, 이거는 실제 슈팅하기 직전에 농구공으로 하지 말고 농구공보다 무거운 거, 훨씬 무거운 메디신 볼을 활용해서 농구 슈팅에 필요한 근력을 일정 강도 이상으로 키워 놓을 거예요. 근력을 깨우는 겁니다. 농구공보다 훨씬 무거운 걸로 슛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거리 늘리는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워밍업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기 직전에 실제로 타격할 배트보다 한 2배 정도 무거운 걸로 스윙 연습을 하고 타석에 들어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 수행 직전에 무거운 걸 들게 되면 실제 수행할 때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스윙 속도나 농구에서는 스냅의 속도나 강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렇게 하고 공을 잡게 되면은 공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죠. 이미 근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자, 이렇게 슛에 필요한 근력을 깨웠다면 이제 슛에 필요한 감각을 빨리 깨울 건데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멀리서 던지지 말고 처음에는 골대와 가장 가까운 위치, 골 밑에서부터 슛을 해나가는 겁니다. 골 밑에서부터 슈팅을 성공해 나가는 겁니다. 서서히 거리를 늘려가는 거죠. 서서히. 서서히. 가까운 곳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이런 식으로 거리를 점차 늘려가면서 워밍업을 해야 감각을 제대로 깨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육쌤이 농구슛을 던지는 자세, 그리고 잘 던지는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이 있겠죠. 아주 슛을 잘 던지는 상태, 이런 목표 지점이 있는데 체육쌤이 이런 목표 지점에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름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한 천천히 걷기라도 해야 그 지름길을 통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연습. 그래서 알고만 있다고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쌤이 알려준 이런 팁들이나 자세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해서 여러분들도 농구 슈팅 마스터가 되기를 바랍니다.